한 달 넘게 논란이 식지 않는 피프티. 그러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히트를 치고 있죠. 7월 28일 기준 빌보드 차트에서 큐피드는 3단계나 상승한 24위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해외 빌보드 차트에서 20주 넘게 순위권에 있다는 건 대단하네요. 피프티의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한 가운데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특수의상 전문가인 바네사 리가 소속사 어트랙트의 편을 들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 탑 가수들도 비싸서 입기 힘든 특별 의상을 전홍준 대표가 의뢰했었다며 아이돌 의상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 회사는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스케줄 때문에 잡지는 못했지만 다음번엔 어트랙트를 꼭 돕겠다는 내용의 응원글을 SNS에 올려 어트랙트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있죠. 이처럼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와는 달리 전홍준 대표가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지원했던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피프티는 소송에 있어 불리한 위치가 되었죠. SM의 사회이사인 김규식 변호사는 피프티가 80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피프티 멤버들과 더 기버스 안성일의 생각과는 달리 흘러갈 것이라며 멤버들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아파트 임대료, 레슨비, 음반 제작비 등 투자금 대부분을 손해로 친다면 이를 전부 이들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죠. 원히트 원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큐피드라는 하나의 히트곡만 남긴 채 피프티 또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가수가 이런 식의 분쟁에 휘말리면 팬들이라도 나서서 응원해줘야 하는데 피프티의 팬들은 오히려 안성일에게 넘어간 멤버들을 비판하며 정이 떨어진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두둔하는 이는 아주 일부인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돌 산업에서 팬들은 단순 음원 성적보다도 중요한 존재죠. 팬들이 등을 돌리면 오래 갈 수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난 2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K-팝 주요 시장인 4개국에 정식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 이에 따라 피프티가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긴다고 쳐도 앞으로 4명의 멤버들이 해외에서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어트랙트의 상표권 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종학 변리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상표권의 경우 각국 독립의 원칙에 의해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권리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한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며 해외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멤버들이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걸기 이전에 어트랙트는 이미 5월 15일 피프티의 영문명을 국내에 상표 출원한 상태였는데요. 이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멤버들이 뒤늦게 피프티의 한글명을 상표 출원했습니다. 데뷔 1년도 되지 않은 피프티 멤버들이 이런 상표권 분쟁이 있을 거란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고 국문명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입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야 미성년자인 멤버들이 할 만한 발상이 아니죠. 이로써 미국과 영국은 상표법상 조약 우선권에 의해 한국 최초 상표 출원일인 5월 15일을 기준으로 어트랙트의 상표에 대한 우선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피프티의 현재 계획은 아무리 국내에서의 민심이 하락해도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이상 해외 시장에 집중하려는 것일 텐데요. 어트랙트가 출원한 해외 상표권이 인정되면 더 이상 해외에서 피프티란 이름을 쓸 수 없죠. 이와 관련해 한가요계의 관계자는 BTS, 블랙핑크와 같이 이런 그룹명은 그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데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인이 이름을 쓸 수 없어 바꿔야 한다면 활동 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적재산권의 힘이 센 해외에서는 권리 없이 상표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한 미국에서는 더욱더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했죠. 이번 피프티 사태로 인해 국내에선 피해자와 수혜자가 발생했는데요. 최고의 수혜자는 녹취에 기여한 삼성 갤럭시로 전홍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도 통화녹음을 지원하는 갤럭시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최근 전홍준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갤럭시 S23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실제로 피프티 관련 진실공방에서 통화녹취록은 매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트랙트는 지난 3일 워너뮤직 코리아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큰 고비를 넘겼죠. 또 다른 수혜 기업은 인터파크인데요. 이번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터파크가 어트랙트에 투자한 90억이 중요한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멤버들은 소속사의 신뢰 파탄의 이유로 투자금 정산미비를 내세웠으나 인터파크는 피프티와 선을 그으며 자세한 정황을 설명했죠. 인터파크는 전홍준 대표의 개인 회사인 스타크루 ENT에 90억을 투자한 것은 온전히 피프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홍준 개인의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스타크루 소속인 하성운의 성공 케이스를 고려하여 투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들은 인터파크의 투자금에 대해 더 이상 지분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며 전홍준 대표에게 유리해진 것입니다. 이런 수의 기업들과는 달리 불똥이 튄 곳은 교보문고와 워너뮤직 코리아, 네네치킨인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교보문고가 왜 어트랙트가 아닌 더기버스에 100억을 투자했냐? 안성일과 작당한 제3세력으로 의심된다 등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너뮤직 코리아는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더기버스 안성일에게 피프티를 200억에 인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네티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상황입니다. 또한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로 가장 억울한 기업은 네네치킨인데요. 네네 대표님
영상 속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네네 대표님이라고 안성일에게 줄곧 말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네네 치킨을 떠올렸기 때문이라는 억울하면서도 우픈 이유가 있죠. 또 공교롭게도 인터파크는 7월 말까지 BHC와 초복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 여름 휴가 쏜다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네네 치킨이 오버랩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네티즌들은 피프티 사태를 보며 갤럭시와 인터파크를 사용하자, 또 더기버스와 편먹은 교보문고는 거르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프티 사건은 이미 K-팝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중은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끝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입장 표명이 드러나도 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기에 피프티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여지고 있죠. 이상 영상 마칩니다.